오늘은 제 15장 그 삼각형의 면적과 그 공동정에서의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먼저 삼각형의 면적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삼각형이 이렇게 딱 돼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변이 만약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각 C다. C를 만약 세타라 한다면 넓이 S는 2분의 1 AB 사이각인 사인 세타 사인 C 이렇게 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이게 배운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변 3개가 나와 있을 때 헤론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헤론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S는 루트에 이제 선생님 T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 공식에는 보면 S로 돼 있어요. 스몰 S로 돼 있는데 그냥 T로 할게요. T-A, T-B, T-C 이렇게 돼요. 이때 T라는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더해서 나는 3할 것 같지만 2를 한다. 이게 T로 치환해가지고 치환해서 T가 등장한 거라서 2로 한 거예요. 3로 하고 싶잖아. 평균은 3인데 이게 유도 과정에서 치환하면서 이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T로 한다.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211쪽에 보면 참고하면 된다.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장으로 한번 잠깐 먼저 보면 헤론 공식 해가지고 거기 코사인 사인 제곱 쭉 나와 있죠. 사인 제곱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는 1이다 해서 이게 넘어가서 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다 이렇게 되고 코사인 A 대신에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죠. 코사인 A는 이게 코사인 법칙에서 2BC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곱해주고 넘어가고 A제곱은 극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를 코사인 제곱 A, 코사인 A가 이거니까 이걸 넣어서 하는데 요거를 먼저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코사인 A 1 마이너스 코사인 A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코사인 A를 넣어줘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없어지냐면 각이 없어지고 변에 관한 식이죠. 그렇게 해서 그 쭉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거를 정리한 게 거기 나와 있죠.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걸 정리하면 4 결론이 4b제곱 c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a 더하기 b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ES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ET라고 배울게. ET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ET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인가요? 네, B 더하기 C. B 더하기 C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ET니까 요 B 더하기 C 대신에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놔두고 P 더하기 C 대신에 2T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거 2로 묶어내면 T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치환하는 거야. T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똑같겠죠. A 더하기 C 대신에 이 마이너스 B는 놔두고 2t a 더하기 c 대신에 2t 마이너스 b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묶어내면 t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그러니까 지금 이 분자 위에 있는 요거 마이너스 a 더하기 c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그 다음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거를 지금 다 바꾸는 거야, 이렇게. 시원한 걸로. 그럼 여기는 C 놔두고, A 더하기 B 대신에, 마이너스 C 놔두고, 이 T 마이너스 C. 해서 이런 거 내면 T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넣어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지금 넣어준 게, 이게 지금 사인 제곱 A잖아. 사인 제곱 A를 이렇게 쭉 온 거잖아. 넣어준 게 지금 그 식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 넣어주면 8이죠. 8이니까 이 B 제곱, C 제곱만 남고, 이 4하고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8이 약분되니까 2만 남겠죠. 맞네? 2만 남고, 여기서 이거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할게. 중간에 생략이 됐으니까 4B 제곱 C 제곱 놔두고 여기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걸 곱하면 8이죠. 8 놔두고 T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B T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죠. 사인 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사인 여기서 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A를 구하려면 사인 A는 원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지금 이게 A라는 값이 1사분면, 2사분면에서는 사인이 얼싸 플러스 값이잖아요. 얼싸 다 플러스 값이야. 1, 2사분면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만 나오고 루트를 씌우면 이게 이제 루트 씌우면 거기서 조작이 약간 들어가. 어이구. 여기서 이제 그게 들어가. 이거 약분하면 2잖아요. 근데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뭐라고 했냐면 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2T가 돼.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T가 되죠. 그래서 이 2T를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가 다시 4T가 되지. 여기가 2T가 돼. 그럼 이 2하고 2하고 곱하니까 4가 되잖아요. 4는 루트를 씌우면 밖으로 나오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루트를 씌우면 BC가 되고 얘는 루트를 씌우면 루트 안에 들어오겠죠. T-A, T-B, T-C. 그래서 마이보니 형태가 등장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구해진가 이제 사인 A가.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2분의 1 S가 2분의 1 BC sin A라고 해요. 공식이. 이게 A일 때는 이게 BC가 되겠지. 왜냐하면 삼각형에서 보면 여기가 A 각이다. 그러면 여기 B고 이게 C다. 이러면 B가 마주보는 게 B고 C가 마주보는 게 C고 이 세타가 지금 A 각이다.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 BC sin A가 될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 구한 걸 다 넣어주는 거야. 그럼 2분의 1에 BC에 사인에는 이걸 넣어주니까 2 BC 루트에 T T-A T-B T-C 이럴 때 한번 해놓은 것이 증명하지 언제 하겠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BC가 약분되고 2도 약분돼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루트에 T T-A T-B T-C 이렇게 증명이 끝났다는 거야. 이거를 헤론이라고 해요. 헤론. 히어로 뭐 그때 당시에 이게 본명이 아니라 불러준 이름이라고 그래. 2000년도 훨씬 더 전의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2000년도 전에 사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사람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죠. 헤론 이렇게 해가지고 히어로에서 어때요? 이 사람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어디서 출발했냐면 이 공식에서 출발했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게 피타고라스와 관련된 데 있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보다는 헤론이 나이가 더 어리겠지. 그지? 피타고라스 걸 보고 얘가 이걸 보고 생각해가지고 이 공식을 유도한 거.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2000년 전에. 그럼 이 2000년 전에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거.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 피라미드 어떻게 지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했더니 그 질문을 했더니 교수님이 너 옛날 사람이 니보다 더 멍청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하지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야. 이 사람들 천재지, 그지? 그래서 아무튼 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더한 게 1이라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유도해서 코사인 법칙 놓고 적당하게 t로 치환한 다음에 요것들을 t에 관한 식으로 쓰면 인수분해도 쓰라고 얼마 좋아요, 그죠? 요거 하나 할 줄 알면 좋아요. 그래서 언제 누가 질문을 하는데 너 수학 좋아하니 잘하니 이랬더니 예, 좀 좋아합니다 해서 그래 그럼 뭐 어떻게 증명할까 이랬을 때 해놓은 공식 하나를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딱 하면 이거 하나 보여주면 끝날 것 같아. 그쵸?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지. 자, 오케이. 그 얘기가 지금 거기에 나와 있어요. 됐죠? 211쪽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이럴 때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해놓은 공식이라는 거. 자, 다시 210쪽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치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등장하는 거라서 아까 3이 아니고 2라는 거 그거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한 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공식이 이게 1번이라고 하면 이게 2번이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공식이 우리 기억나는데 S는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해가지고 내저번 반지름 R은 내저번 반지름 그냥 R이었다 이거고 네 번째가 S는 4라지 R분의 ABC 이때 이 라지 R은 이제 외저번 반지름 이런 공식들을 이제 다 기억을 해야 된다. 현우진 누구나 현우진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더만 보니까 쇼츠가 떴는데 하는 얘기가 수학은 공식이고 뭐 다 암기죠. 내가 얼마 전에 암기 수학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암기죠. 암기 안 하고 이해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수학 전공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수학을 직접 전공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암기입니다. 저요? 저보고 뭐 수학 뭐 대학 안 나왔는지 하는데 저 스탠포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S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저기 2번에 뭐 치안 T랑 저 3번에 저거랑은 완전히 다른 공식인 거죠? 그렇지. 이거는 해놓은 공식이고 예. 그러니까 문제에서 변만 주어졌을 때 세 변만 딱 주어졌을 때는 2번을 쓰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내저본 반지름 스몰 r이 등장하면 이 공식을 쓰는 거고 외저본 반지름 라지 r이 등장하면 이 공식을 쓰고 두 변과 그 사이에 낀 각이 등장하면 이 공식을 쓰고 이걸 이제 머릿속에 딱딱 공식이라는 게 뭐야 딱딱딱 외운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내가 어떤 공식을 딱딱 대입할 건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재밌는 게 공식대로 하는 거더라고. 일도 그래. 일도 공식대로 우리가 루틴이라고 표현하잖아. 야구 선수들 루틴이라고 얘기하고 일도 루틴대로 하거나 아니면 공식대로 하는 거. 공식대로 하는 게 루틴이지 사실. 딱 오면 연인 오면 여기 아까 혼자 있던데 오면 불을 딱 켜고 그지? 에어컨 켜고 이것도 하나의 루틴이지. 선생님도 오면 이거 그 노트북 이거 탁 하고 하듯이. 자, 그래서 이제 요 공식 요거는 어디서 왔어요? 요건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왜냐면 요거 잠깐만 해보면 2분의 1 AB 이제 사인 이게 사인 원래는 사인 세타가 아니고 사인 C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사인 C는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사인 C분의 C가 2라지알이라는 사인 법칙이 있었죠. 그죠? 거기서 사인 C 대신 얘랑 자리 바꾸면 2라지알분의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여기에 사인 C일 텐데 C 자리에다 넣는 거 대신해서 그럼 2분의 1 AB에다가 2라지알분의 C 이렇게 넣겠죠. 그럼 계산하면 4라지알분의 ABC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공식으로 4번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피타고라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에서 이제 넘기고 인수분해서 막 한 거, 한 번 봤으니까 머릿속에 남죠, 아직은. 그게 헤론이 이제 피타고라스 형이라고 부를게. 피타 형한테 이렇게 헤론이, 형 나도 이런 거 하나 발전했어 이렇게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내접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운이 이렇게 내접한다. 그러면 중심에서 내렸을 때 여기 수직하게 만나는 게 여기 접하는 거거든요. 세 변이 이렇게 접해. 그러면 이걸 내접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얘가 이제 A고 여기가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하나의 삼각형이 되고 이 삼각형의 넓이 거는 거지. 이건 B라고 하고 얘가 R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가 C라고 하고 여기 R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애 같은 경우 이걸 S1이라고 하면 2분의 1 AR이 될 거고 요 넓이는 S2라고 하면 2분의 1 BR이 될 거고 얘는 S3라고 하면 2분의 1 CR이 될 건데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지. 다 더한 게 삼각형 넓이일 거 아니야. 삼각형 3개로 지금 쪼갠 거야.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더하면 공통으로 2분의 R이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R을 공통으로 묶어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뒤에 남겨둔 게 이 공식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공식 4가지를 알아두면 좋아요.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신발끈 공식이라고 들어봤어. 그건 5번으로 보너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줄게요. 이거 알면 좋더라고. 신발끈 공식은 이제 좌표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X하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0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0,3이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가 4,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신발끈 공식 안 써도. 근데 이제 증명하려고 내가 쉬운 예를 들어준 건데 이렇게 딱 돼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넓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S로 한다면 S는 2분의 1에 이 밑변이 4고 높이가 3이니까 4 곱하기 3 해서 약분해서 6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딱 정형화된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공간에서 얘가 이렇게 지 마음대로 생긴 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라 하면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이제 5 신발끈 모양이 신발끈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좌표를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x2, y2 이 점의 좌표를 x3, y3라고 했을 때 S는 2분의 1의 절대값을 씌우는 목적은 넓이가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x1, y1을 세로로 이렇게 쓰는다. 그 다음에 x2, y2 x3, y3 쓰고 처음에 썼던 x1, y1을 한 번 더 쓰는 거야. 절대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곱하고 그래서 그걸 더하는 거야. 곱하면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한 거는 이렇게 곱해서 빼는 거야. 빼기 x2, y1 빼기 x3, y2 빼기 x1, y3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모양은 일단 신발끈 모양이라서 신발끈 공식이라 하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문제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S는 2분의 1에 자 x1을 뭐로 둘 것인가 x1, y1을 0이 많은 거를 두면 돼. 그냥 계산 곱할 때 0이면 계산이 빨라지잖아. 그렇지? 0,0을 내가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든 뭐 시계 방향하든 그럼 본인 마음대로 그래서 4,0 그 다음에 0,3 그 다음에 0,0을 한 번 더 쓴 거지.
이렇게 해서 2분의 1의 절대값 곱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0이니까. 그럼 4, 3, 12만 남고 다 없어져. 그 다음에 요거는 곱해서 빼는데 0이고 0이고 0이니까 뺄 게 0밖에 없어. 답이 얼마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12니까 6이 나오죠. 그죠? 똑같이 나오죠? 이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신발끈 공식. 알아두면 좋습니다. 선생님 이걸 이게 사실 언제 나오냐면 중2 때 하고 고1 때 나오는데 이거를 모르면 중2 때는 좌표에서 저 삼각형을 둘러싼 사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빼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중2 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이거를 모양이 약간 좀 더 비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중2 때는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이 전체 사각형 넓이 구해서 얘 빼고 얘 빼가지고 얘를 구한다고. 이런 식으로 배운다고 중2 때. 근데 내가 이렇게가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 형이 나보다 3살 많은 형이 야 그걸 그렇게 무식하게 계산하냐 하면서 가르쳐줬어 나한테. 난 중2 때 형한테 배웠어 이거를.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높이 구하고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여기서 이 직선의 식을 구한 다음에 이 점에서 여기까지를 수직하게 내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해서 요거를 구하고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식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서 높이 구하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밑변 구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고일 때 또 한 번 등장하더라고. 그때 선생님이 신발끈 공식이 있어요 하고 또 한 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나 중2 때 저거 형한테 배웠는데 하면서 수학이 개신기한 거야.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학 좋아하게 된 사실 첫 번째 공식이 이거야. 신발끈 공식 배운 뒤부터 야 이런 거 또 없어? 다른 거 뭐 없나? 그러면서 막 찾기 시작하면서 중2 때부터 수학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어떤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신발끈 공식을 알면서부터 수학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는 거구나 하면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비도 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도형에서 계량이라고 돼 있죠. 계량이라는 한자죠. 계산할 때 계산이고 양을 계산한다. 그래서 공간도형에 일단 공간도형이라는 게 뭘까요? 공간도형이라는 걸 달리 얘기하면 입체죠, 입체. 입체에는 기본적으로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기둥은 뭐냐면 밑면과 윗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밑면이라고 해요. 둘 다. 뒤집어도 똑같기 때문에 얘를 뭐라 불러요? 얘를 얘도 밑면, 얘도 밑면. 뒤집어도 서로 같기 때문에 이런 걸 기둥이라고. 그래서 얘랑 합동인 거. 그 다음 뿔이라는 게 있어요. 뿔이라는 거. 여기 점선이 있지.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밑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이런 게 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밑면이 다각형이면 다각기둥, 뭐 삼각기둥, 사각기둥 이러고 밑면이 원이면 원기둥 이렇게 얘기하고 원이면 원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밑면의 넓이가 S라고 했을 때 거기다 높이 H를 곱하면 그게 부피가 된다. 부피가 이제 볼륨이라는 단어. 볼륨을 높여요 할 때 그 볼륨이야. 근데 이게 입체의 그 볼륨감 이런 표현할 때 볼륨이지. 밑면 S, 스퀘어, 하이트, 높이. 그래서 SH인데 뿔은 부피를 구할 때 여기 3분의 1을 곱해줘요. 이거는 이제 실험적으로도 처음에 나왔겠지. 어떻게 했냐면 원기둥에다가 원뿔을 갖다가 넣었더니 어때요? 여기다 물을 부어봤더니 이쪽으로 3분의 1 들어가고 이쪽으로 3분의 1이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들어가더라 물이. 그러면 원래 1이 들어가야 되는데 3분의 1, 3분의 1만 물이 들어가는 이유가 얘가 미리 들어가 있잖아 안에. 그럼 얘가 3분의 1에 해당되는구나 이 전체 부피. 이렇게 해서 실험적으로 알게 됐는데 적분해서 이제 이 숫자가 등장해. 적분해서 예를 들면 이걸 x 제곱이라고 하면 이걸 적분하면 이게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 3분의 1이 등장하죠. 그래서 단면을 갖다가 적분하면 3분의 1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또 한번 이론적으로는 증명이 되는데 아무튼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최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몸체자 써서 쌓아 나갔다. 그러니까 일본 수학이 좋은 점이 한자어를 잘 보면 이 한자를 그런 게 한자라는 게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보고 우리 한글은 사실은 발음은 빨리빨리 편하게 하는데 애매한 글씨예요. 그 단어를 보고서 뭘 유추하기 위해서 어려운데 한자는 단어를 보면 유추가 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일본 한자 공부 열심히 하면 자 그래서 넓이, 부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체크 포인트에 나와 있는 거 구하는 거는 사각형 같은 경우는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두 번째 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20도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5래. 그러면서 이게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러면 여기 몇 도죠? 이게 120도면 여기도 마주보는 게 120도죠. 평행사변형 대각이 같으니까. 그러면 240도니까 이제 160도 240도니까 120도 남았잖아. 그걸 반띵하니까 60도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변은 알고 그 사이각을 이렇게 아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 넓이는 S가 2분의 1에 2 곱하기 5 사인 60도 이렇게 약분되고 5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해가지고 2분의 5 루트 3인데 이거를 몇 번? 최종적으로 면적을 구할 때는 얘를 두 번 하면 되죠. 2 곱하기 2분의 5 루트 3 하니까 2 약분되고 5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됐죠? 그래서 당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11쪽이 아까 미리 했었죠. 이게 이제 공식 유도되는 거, 오늘 해론 공식 유도하는 거 배웠다 생각하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한번 자기가 손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고 나면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해론 공식 제가 한번 해봅시다. 잠깐 한번 유도 한번 해봐요. 어디 연습장 종이에다가 써봐요. 종이에다가 이것이 유도하는 거 한번.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570년에 태어났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570년도 생이네. 그래서 기원전 495년, 마이너스 495년에 죽었네. 그러면 몇 살 산 거야? 75세. 75세에 죽었네. 그 다음에 헤론이 나오려나 모르겠다. 헤론은 아이고 서기 10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태어났네. 10년에 태어나서 70년에 죽었네. 얘는 60년 살았구나. 2000년 전 사람 맞고 피타고라스는 2500년 전 사람이니까 500살 차이가 나네. 고대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약했다. 알렉산드리아가 옛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의 뉴욕 같은데 엄청나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하면 그때 유명했던 데인데 그리스인의 발명가이자 수학자이다. 기록으로 남겨진 가장 오래된 증기기관 헤론의 공의 고환자로 유명하고 혼자론을 출연했던 것을 여긴다. 수학자 헤론 공식. 자꾸 평면상으로 보면은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지. 근데 삼각형 같은 데서 코사인 삼각형은 다 변이 양수니까 그때는 또 코사인 150도 이런 거 하면 플러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코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들어가가지고 공식에 코사인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요? 그래서 2분의 AB 사인 세타지. 아 코사인이 어디에 있어? 근데 이거 구할 때 말고 아. 그냥 삼각형에서 사인 120도 구할 때는 변이 다 양수니까 사인이 플러스 나오는 거 아니에요? 150도. 지금 무슨 질문인지 알겠어. 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이 직각을 내려가지고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5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라고 하면 그지? 사인 세타는 5분의 3 이렇게 양수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해서 이것도 양수인데 이때는 세타가 1사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세타가 이렇게 돼서 그치? 세타가 이렇게 돼서 이 세타가 예를 들어서 120도다 이래버리면 사인 값은 여전히 모두 다 플러스니까는 1사분면이든 2사분면이든 사인 값은 플러스니까 상관이 없는데 코사인 값은 음수 아니냐 이게 120도면 근데 변의 길이에서는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음수가 등장하냐는 의문이지 그치? 내가 정확하게 지금 캐치했지 근데 그 코사인 값만 따지면 음수인데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 그치? 그러면 코사인이라는 게 이거분의 이거잖아. 근데 웃긴 거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인데 사실은 이 각에 대한 걸 하지. 점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었어.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하면 이거분의 이거잖아. 코사인이, 그치? 근데 실제 우리가 120도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180도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18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게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지금 120도잖아요. 60도가 돼버리지. 그럼 이제 120도 갖고 코사인 값을 취하면 음수였는데 이건 음수였는데 이거를 변환시키니까 플러스 값이 되지. 코사인 60도면 이거 플러스 값이 되지.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지금 가상의 높이를 구해가지고 삼각형, 실제 삼각형은 이건데 이 가상의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서 그런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선생님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 근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못 물어봤어. 나는 못 물어보고 혼자서 끙끙대다가 이게 왜 맨날 이 값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데 왜 맨날 점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지? 이거에 대해서 책이 어디 와 설명을 안 해놔. 그냥 이렇게 한대. 그나마 내가 혼자 터득한 게 이 정도 선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너무 민감할 필요 없고 그래도 아주 좋아요. 언제 여기 수학 공부하네. 질문이 선생님이 했던 질문. 그러니까 내가 축구 선수 했다는 얘기를 맨 처음 수업할 때 얘기하고 시작하잖아. 그게 뭐냐면 진짜 운동하면 공부 하나도 못하거든. 근데 이렇게 수학 가르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그 진심을 깨달아 줄 수만 뭐냐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지금 수학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구 선수는 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경험을 미리 먼저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해주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면 난 어렵게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선생님 설명 듣고 어려워요 하는 사람은 한번 반성해 봐야 돼. 자기가 진짜라니까. 내가 어려우면 내 스스로가 어려우면 설명을 못하는 사람인데 내 설명을 듣고 어려워요 이러면 본인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려고 자세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선생님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어려운 거지 당연히. 그래서 그렇죠. 아주 좋아요 질문. 자 한번 해론 공식 한번 해보시고 해론의 공이 이렇게 생겼구나. 증기가 와 2000년 전에 증기기관을 만들었네 얘가. 해로이 만든 증기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위에다 해놓고 밑에서 물 끓이니까 열기에 의해서 이 공이 돌아갔을 거 아니야. 이걸 2000년 전에 생각했네. 영국의 산업혁명이
19세기인가 20세기에 일어났잖아요, 그지? 예. 어제 일본 분한테 물어봤더니 왜 일본은 자동차가 우리는 우측에서 자동차 달리잖아, 중앙선은 우측에서. 근데 왜 좌측에서 달리냐 그랬더니 영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영국은 왜 그랬을까 봤더니 영국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거기서 많이 따갑다고. 같은 섬나라라 그런가. 예, 맞아요. 근데 영국에서 해외 건축도 비슷하고. 역사에서 등장할 때 영국이 항상 개입하면 그지? 예. 그리고 영국이 또 증기기관 만들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난대잖아. 그래서 많이. 근데 이게 그러면 궁금한 거야. 2000년 전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산업혁명은 왜 거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지? 근데 선생님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가는 거 있지. 그지? 신석기에 뭐가 나오냐면 빗살무늬 턱이 나오고 뗀석기 뭐 간석기 이런 거 나오잖아. 예. 그 돌멩이 떼가지고 쓰면 구석기고 그거 갈아서 쓰면 간석기면 신석기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그 기간이 몇십만 년이 지나잖아. 돌멩이를 떼가지고 막 사람 동물 잡을 때 쓰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칼로 만드는데 몇십만 년이 걸렸다는 거 아니야. 자기는 못 믿겠대, 동생은 얘기로는. 역사가 이상한 것 같대. 돌 갈아서 쓰지 않냐 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날카롭게 갈아서 쓸 것 같은데 그 갈아서 쓸 생각을 몇십만 년 동안 안 했다는 거잖아. 의문을 품더라고. 구석기에서 신석기 그 역사가 맞는 거 맞냐고. 그 빗살무늬 토기가 왜 밑이 뾰족하지? 이 보면 이렇게 화분처럼 이렇게 옹기둥이면 좋은데 원뿔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생겼잖아. 예.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예. 신석기가 주로 어디서 생활했냐? 강변의 모래바닥에서 생활했다고. 그러면 그릇을 이렇게 꼽아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모래에. 그래서 그 형태로 만든 거야. 그거는 또 굉장히 또 발전된 아이디어더라고. 그래서 역사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왜 저렇게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호기심 천국이 되면서 공부 엄청 재밌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의 재미를 좀 느끼면서 수학, 과학, 영어, 뭐 한자도 그렇게. 그래서 학문의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은 이 학원 언제부터? 3년 됐어 이제. 3년 됐어요? 어. 그럼 그 사이에 그러면은 그 일본에 진학한 친구들이 꽤 있겠네요. 그럼 선생님도. 그렇지.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맡은 역할이 기초반을 맡았어 지금 그동안. 기초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초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 그동안 그런 친구들을 맡은 거지. 실력이 기초여가지고 기초반을 맡은 건 아니야 사실. 선생님 지금 수능 고3도 가르치고 이러는데 수능도 지금 벌써 수능 고3 가르친 지가 25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초반을 맡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스타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든가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니까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 내가 그 배웠던 친구들 중에서 중학교 수학도 안 듣던 친구들이 많지. 있었어요? 그럼 나보다 있었지. 좀 많네. 그런 애들도 내가 많았고 안 되고. 선생님이
내 개인 학원에서는 내 개인 학원도 운영하고 있거든. 같이 내가. 근데 거기에 어떤 애 그쪽은 아니었지만 딴 데에서 할 때 어떤 애가 있었냐면 초1인데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엄마가 상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초1을 안 가르치는데 했더니 자기가 엄마가 보통 초1 때 가르치잖아. 엄마표 수학. 근데 엄마가 직장을 다녀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 우리 어머니가 맞벌이 했거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알겠으면 그럼 제가 가르칠게 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왔어. 이제 수업을 해. 아침에 데리고 와. 아침부터 수업하지. 엄마 직장 출근하면서 맡겨놓고 가는 거야. 유치원 안 보내고 나한테 보내는 거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수학이니까 수학이 아니고 산수잖아. 9단이라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딱 시작하는데 한글이 안 되는 거야. 그 예상 못했어. 그래서 한글 가르쳤어. 그래서 내가 걔한테 한글 선생님이야. 한글을 뗐어. 근데 엄마가 갑자기 우리 애가 동화책을 스스로 읽어요 그러더라고. 그 엄마는 완전 공잡을 거지. 부수적인 거 얻은 거 한글을 나 때문에 뗀 거야. 그러면 그 한글 안 되는 애를 수학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한글을 가르쳤다니까. 국어 선생님이어야 되잖아. 국어 선생님들이 안 하더라고. 자기는 한글 안 한다고. 옆에 국어학원에 물어봐도 안 한대. 그럼 이 얘를 어떻게 하죠? 선생님 가르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글 가르쳤어. 한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산수를 가르쳤고 수학하기 전에. 근데 중간에 걔가 집중력이 20분이 안 돼. 초등학교 어린애는 화장실 가가지고 응답이랬다고 그래가지고 응답을 쓰게 가가지고 이게 예상 못했던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이제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오만 경우가 다 있잖아. 그 경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됐지 결론은. 자, 한번 해봤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이제 거기 150도 등장했을 때 사인 150도 어떻게 구하지? 거기 문제 보니까 사인 150도가 나오네. 이게 사인 뭐하고 같아요?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여기서 선생님 왜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시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 180도 빼기 30도 이렇게 해가지고 150도 150도 해가지고 이게 사인 30도하고 같아. 그러면 이게 또 왜 같아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또 사인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되고 여기가 이제 180도인데 여기 어딘가에 150도가 있다고 하면 요 높이에 해당하는 요것도 이게 30도가 같아요. 이게 같은 거야. 값이 이게 지금. 왜? 요만큼이 30도 차이 나잖아. 요거 30도 차이 나니까 같다는 거야. 그건 이게 대칭성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대칭이라고 말이야. 그지? 그럼 이게 왜 대칭이에요? 그럼 또 여기서 거꾸로 가는 거야. 이렇게 단위원을 갖다가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한 바퀴 돌면 360도 주기성. 그래서 여기일 때 이 높이니까 얘가 이쪽까지 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높이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고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게 같은 거지.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30도인데 얘가 요만큼 하면 이게 150도인데 150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150도를 안 구하고 여기 30도를 갖고 구하는 거지. 이쪽에서 사인은. 그러니까 이런 단위원의 회전과 관련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친절히 설명 안 해주지 않냐? 안 해줘. 나 배운 선생님들 이렇게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나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런 다음에 절대 안 알려주지 당연히. 그럼 질문 자체를 못하지. 하면 이제 애들이 제일 보지. 30-40명 있어서 또 저기서는 질문을 못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마음이 급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오히려 차분히 하면 되는데 안타까운 거야. 얼마나 좋아. 이거 가해잖아 지금. 그치? 자, 그래서 사인 150도를 보면 사인 30도로 계산하는 게 이제 방금처럼 그래프로 인식하면 빨라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세 변이 주어져 있으면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다는 게 1번 얘기죠.
헤론 공식 쓰면 넓이 구할 수 있고 예.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두 변이 있는데 넓이가 나와 있네. 그럼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죠? C라는 거는 각을 얘기하겠지. 각 C를 구하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 B가 나와지면 그 사이에 낀 각이 C인 거죠.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이었다고 지난번에. 이렇게 A, B가 변이 구해지면 요 사이에 낀 각을 세타라고 하는데 이게 C라는 거야. 왜? C가 마주보는 변이 이게 C일 거고 A가 마주보는 변이 A고 B가 마주보는 B라고 이렇게 약속해서 이름을 정했는데 자기 혼자 이 규칙을 안 따르면 이런 문제 못 푸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쪽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 130번 프랙티스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기본 132번 보면 여기 다각형의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많을 다자 각이 많은 형태 다각형의 면적 해가지고 다음에 그림의 면적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AB가 6이라고 나와 있고 BC가 10이라고 나와 있고 CD의 길이가 5라고 나와 있고 각 B하고 각 C는 60도로 되어 있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어떻게 구해요? 이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6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5라고 돼 있고 여기가 10이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 60도로 돼 있고 여기 60도로 돼 있어. 근데 이 사각형 넓이 이걸 ABCD라고 했나? ABCD의 이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뭔가 삼각형으로 쪼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딱 이렇게 쪼개는 순간, 그죠? 쪼개는 순간 지금 그 그림에 보면 쪼개놓으면 얘가 30도가 되고 얘가 30도가 된대. 그럼 얘를 2등분으로 잘랐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럼 이게 30도, 60도니까 얘가 90도가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이게 90도가 되는데 이 점에 딱 맞는 거 맞아, 이게? 이걸 어떻게 알고 딱 이게 끄면 얘가 자동 90도 되고 얘가 30도 되고 여기 딱 맞아 떨어지자 이거 이렇게 왁구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 그림에서 그렇게 딱 했잖아. 지금 보면. 그쵸? 이걸 어떻게 한 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차트 앤 띵킹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돼 있는 거. 그죠? 읽어보면 우측에 있는 그림 이거 번역을 좀 한번 해봅시다. 사진 속 문제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주어진 조건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 번역을 하니까 문제를 풀고 자빠졌네. 이거 지금 번역하면 딱 좋은데 자 마스인가? 그게 마스와 이거야? 그 번역이 이렇게 되냐? 마스와 이 오른쪽 우잖아. 그게 이거 먼저 이런 뜻이에요. 먼저 오른쪽과 같이,
마스와 오른쪽 우자를 일본어로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먼저 오른쪽과 같이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뜻이야. 그게 첫 번째 줄이 먼저 오른쪽과 같이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면 그 다음 줄이 다각형의 넓이는 몇 개의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몇 개의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됐지? 세 번째 줄이 그런데 그게 다가인가? 다가 그런데 대각선 AC, BD 중 어느 쪽으로 분할하는 것이 좋을까? 그죠? 그렇게 했어. 그래서 AC로 분할을 하면 삼각형 ABC는 바로 구할 수 있지만 삼각형 DAC의 넓이는 바로 구하기 어렵다. DAC의 넓이는 각을 모르니까 그지? 구하기가 어렵다. 만약 BD로 분할하면 BCD 넓이는 바로 구하기 BCD의 넓이는 BC 대 CD의 B가 2대 1이고 각 BCD가 60도임에 주목하여 BCD의 각 크기와 변 BD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ABD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 그냥 그런 얘기만 써놨는데 다른 건 없네. 그 다음 밑에 2번은 정팔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는 대각선을 8개의 삼각형으로 분할하면 좋다. 2번 문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팔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고. 그쵸? 근데 이제 그 위에서는 하여튼 대각선 이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처음부터 직각이 아니라 이 각하고 이 변이 있으니까 이거를 구할 수 있잖아. 이거를 C라고 하면 이 C의 변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지? C 제곱은 10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5 그 다음 뭐지? 코사인 60도 이게 코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100이고 25고 이게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럼 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75지. 그럼 C는 5, 20, 5루트 3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5루트 3이 나왔어. 이래 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직각이라는 게 이제 그 다음 생각할 때 이거의 제곱은 10의 제곱은 5루트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이게 이 꼴이 성립되느냐 이가 해보니까 이게 100이고 이거 25 75고 5 25 해서 이게 이 꼴이 되지. 그래서 얘가 직각이 된 거야. 얘는 처음부터 직각 그려놓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얘가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니까 얘가 직각이 되고 얘가 직각이 되니까 60도니까 얘가 당연히 30도가 되고 얘가 30도니까 60도를 잘랐는데 이게 30도 되니까 이게 30도 돼서 우연의 일치로 2등분이 돼서 각이 2등분 된 것처럼 보이지. 내 얘기는 처음에 의문 품었던 게 각을 2등분한다 해서 얘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얘가 90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이렇게 검증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 검증한 내용이 여기 없어서 내가 의문을 제기했던 거야. 여기에는 뭐 1 정도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변의 그 B가 2대 1이고 그 각이 60도라서 2대 1 때 그걸로 한 거야. 암기한 거.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뭐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2대 1 때 루트 3 그거 맞아. 이게 60도고 이게 30도면 이게 사인 30도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게 2대 1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루트 3. 그렇게 해가지고 2대 1 때 루트 3이고 이게 60도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B로 이걸 예측을 한 거지. 이거 암기한 거지 사실은. 이 2대 1이라는 게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 길이가 10이고 5라는 걸 딱 보고 2대 1을 예측해서 이게 90도구나 60도 끼면 이렇게가 예측해서 했다는 거야. 암기 수학이지 이것도. 불친절하네. 근데 이렇게 또 이제
의문을 풀고 본인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이제. 쪼개서 하는 거고. 팔각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팔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팔각형의 넓이는 중심을 지나서 쪼개면, 그죠? 일단 정팔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다 등장하죠. 여기서 보면 다 A라고 돼 있지, 그지?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그러면 45도고 여기가 AA이고 반대편이 1이니까 일단 A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쓴 거야, 그죠? 1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A 코사인 45도 해가지고 A 값을 구했어. 그쵸? 그럼 A 값이 구해지면 사실은 이제 A 값이 구해지면 팔각형에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팔각형이죠. 우리나라 그 월드컵 경기장 그 설계 의뢰 들어왔을 때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게 소반이라고 하나 이런 데다가 감 홍시 같은 거 내어가지고 손님 접대할 때 쓴다 해가 거기에서 착상해가지고 팔각형 모양을 만들었다고 경기장 손님 만든다.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근데 일단 이렇게 쪼개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나오니까 360도를 8로 나누는 거야. 그죠? 8로 나누면 4, 8, 32, 40이고 5, 8, 40에서 0에서 이게 45도가 된다고, 이 각도 하나가. 그리고 여기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쓸 수 있냐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1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A의 코사인 45도 이렇게 써서 이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니까 약분되고 그러면 여기서 A제곱이 나와. 지금 A제곱이고 이게 마이너스 루트 A 그러니까 여기 1이고 여기 2a 제곱이고 마이너스 루트 2a 제곱이지.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에 a 제곱을 묶이고 이게 1이니까 a 제곱은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고 유리화시키면 4 마이너스 2가 되고 2 플러스 루트 2가 돼서 2분의 2 플러스 루트 2라는 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a를 구하기 위해서 또 루트를 씌울 필요가 없는 게 이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a 곱하기 a 그 다음에 사이값 사인 45도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 a 제곱을 그대로 요거를 이게 a 제곱이니까 a 제곱을 그대로 넣어주고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해가지고 구한 거를 이게 S1이잖아. 이런 게 몇 개 있는가? 곱하기 8개 하면 되지. 8 곱하기 S1 하면 전체 넓이가 나오겠지.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제곱이 어차피 등장하니까 굳이 A를 구하려 하지 말고 A 제곱을 그대로 써라 이가 지금 이해되죠 지금? 네. 그 얘기를 한 거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합시다.